나는 해당될까? 2026년 기초연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혹은 거실에서 혼자 뉴스를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남 얘기일까, 내 얘기일까?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묘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단정하고 어떤 분은 남들은 다 받는다던데 하며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해당될까? 이 질문을 숫자와 구조로 차분히 풀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자산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운이나 감으로 갈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확인하면 생각보다 선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이 바뀐 지금이 바로 그 점검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1. 먼저 기준부터 정리해 봅시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출발선은 분명해졌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 정액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이보다 높지만 오늘은 혼자 사는 분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체크리스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엇나갑니다. 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첫 번째 질문. 나는 올해 또는 2026년에 만 65세 이상인가?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의외로 시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나야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뒤로 밀립니다. 연금은 늦게 받아도 언젠가는 받는다가 아니라 늦게 받는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3. 두 번째 질문에서 갈립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연금은 엄연한 소득입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보다 정기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소득인 정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4.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구간. 집이 있는가? 여기서 절반 이상이 판단을 멈춥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 질문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이 있다고 해서 자동 탈락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무주택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집은 재산으로 평가되고 그 재산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지역, 공시가격, 부채 유무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5. 네 번째 체크포인트. 예금적 금보험 주식 등 금융 자산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굴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금융 자산은 소득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보유 자체로 소득 환산 대상이 됩니다.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노후 대비로 모아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필요도가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6. 의외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질문. 부채가 있는가?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소득인 정액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자산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부채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7.
6번째 질문, 가장 현실적인 기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월 247만 원을 넘을 것 같은가?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히 계산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에 느낌으로 답합니다. 아마 넘을 것 같다. 아마 안 될 것 같다. 자산 관리에서 아마만큼 위험한 단어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실제 수급자의 상당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8. 마지막 체크,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아직 신청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서 멈춥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그 나중이 1년, 2년 지나가면 그 시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9.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드리는 정리.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했는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이 올라가면서 애매한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람만 기회를 놓칩니다. 기초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맞추거나 시장을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생활 속 숫자와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10.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나는 아닐 것 같아서라는 말은 자산 관리에서 가장 비싼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후 현금 흐름의 바닥을 받쳐주는 장치입니다. 그 바닥이 있느냐 없느냐는 심리적으로도 생활 전략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는 것. 그 순간 질문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나는 해당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그게 바로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